얼마 전 평안남도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평송 지질 탐사대에도 들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적은 부지 면적을 최대한 실리 있게利用해서 덕을 보고 있다는 이곳 탐사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평송시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평송 지질 탐사대입니다. 탐사대 안에 들어서니 마당을 가운데 두고 정방형으로 배치된 건물들의 이 중에서 여러 집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어느 축산 작업반에 들어와 있는 심정입니다. 여기서 뭘 해야 진리가 나갔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이 생각던 끝에 그럼 상충의 집짐승물이나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실리가 높습니다. 사무총사를 척 등지고 바라보니 왼쪽 차고 위에는 비둘기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마도 사료 창고인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꽁사라고 써붙인 우리가 있구만요. 산에서나 들을 수 있는 구성진 꽁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치도 수림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쾌한 기분입니다. 꽁사 옆으로 또다시 직각으로 길게 뻗어나온 간벽식 우리에서는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고 먹이를 주는 모습으로 보아 필경 쪽에는 돼지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동무는 지금 어떤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무척 호기심이 동합니다. 하여튼 탐사대라기보다 자그마한 동물원 같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비둘기사부터 돌아보기로 합시다. 비둘기사가 있는 차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 이렇게 우리들을 여러 칸으로 된 양어못에 기둥을 세워서 만들었구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동물은 바로 이 양어못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한 70마리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꽁은 15마리, 어리 기산이 닭 해서 100마리 정도 있고 길러 보니까 비둘기가 엔 호랍니다. 하려 보장하고 알라에 할 수 있는 조건 보장만 하게 되면 자체로 제가 번식을 하는데 번식률이 빠릅니다. 비둘기 장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만. 그 뒤에 있는 우리는 토끼사였습니다. 풀과 고기를 바꿀 때 대한 방정책을 높이 받들고 탐사대에서는 토끼도 기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량 품종의 청자 토끼도 얻어온 데 맞게 우리들을 더 느리고 덕대도 새롭게 매주는 등 토끼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토끼사 옆에 닭과 오리, 게사리도 있습니다. 탐사대에서는 닭을 기르는 이 우리 안에 오리, 게사리도 함께 기르면서 토끼 모기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니 닭 기르기에도 지장이 없고 작은 면적에서 많은 고기와 알이 생산돼서 좋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해주려는 일꾼들의 사색과 노력이 그대로 엿보입니다. 이 키우게 되면 다 우리 거니까 이걸 그저 명절날이나 그저 이제 우리 식사할 때랑 그저 이렇게 잡아서 하고 하니까 식생활이 높아지고 우선 좋단 말입니다. 식사니 독을 봅니다. 토끼면 토끼, 그저 닭이면 닭, 사양관리, 더서돌, 편집물들 보면서 그런 것좀 배우고 많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보고 해보는 과정에 그저 하겠다는 그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많이 알 때만이 그저 그 사양 관리를 높여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찾게 됐습니다. 가을철에는 이제 남새 가을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주마다 와서 어느 밭에 다 가을 끝났는데 우리 시래기 주시러 가자고 제기하고 자기네 집이 좀 평성시 사방 놀래돼 있다니까 뭐 1인 자료가 다 종업원들 속에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출근하면. 그러면 찾겠구나 와서 그걸 뿌리고 뭐고 그저 몽땅 다 해서 난 거기다 이제 복합제 섞어서 해가지고 뭐 이런 걸 꿀에서 같이 섞어서 먹인다. 여기가 꽁사입니다. 크고 작은 꽁들이 한 15마리가량 됩니다. 이곳 일꾼의 말을 들으면
이 꽁은 관상용이 아니라 정호분들에게 고기와 알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꽁 먹고 알 먹기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그 다음이 돼지우리입니다. 우리마다 비육용 돼지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원래 돼지우리는 지하에 있었는데 탐사대에서는 돼지 마리수가 늘어나자 건물의 이 옥상에 야외 돼지우리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야외 돼지를 건설하니까니 정말 좋습니다. 이거 겨울에는 이거 밑에 돼지우리에서 이거 봄철까지 키우고 여름철부터 이제 가을철에는 요게 원래다가 이거 키우니까 이거 통풍도 잘 되고 또 삼복도의 여름철에도 한낮 지정 없이 돼지를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돼지 마리수는 정축을 10마리 하고 비육 돼지를 현재는 50마리 있는데 앞으로는 100마리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도에는 고기 생산을 3톤 500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 돼지로 잡아서 이거 굽식하니까 정말 좋아됐습니다. 우리 정어원들이. 돼지를 많이 키워서 민군대 오너도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양호 못을 좀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건물의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도 기르니 참 낭만적이기도 하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니 실리적이기도 합니다. 말을 들으니 못에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써보던 중 세멘토와 폴리비닐풀을 섞어 바른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열대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룡정어도 있고 참 메기도 있구만요. 식성이 좋은 이 메기는 지금 이들이 자체로 만드는 모기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6월달에 가져기 요만한 거 가져왔습니다. 조그만 걸. 보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뭐 나도 멀어 다니까 과학기술 보고 싶어도 가고 뭐 좀 아는데 돌아봤는데 시간적으로 조그마하다니까 작년에 추석 때 내줬는데 솔직히 장어분들 좀 미안했단 말입니다. 많이 쓰는 맞지만 키로수로 좀 볼 때 차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철 때 가져왔습니다. 가져놔다 놓고 보니까 너가 문제라는데 여기다 못 넣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때 당시 뭐 다 화학관 살린 상태에서 까고 부수긴 넘어간단 말입니다. 한중 칸에 빈 땅콩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름철 한중을 위해서 거기다 대장제 하자해서 거기다 있는데 얼마나 잘 크는데 그저 목이 주문들이 내려 먹고 그저 그래서 한 줄을 있다 보니까 난 모릅니다. 저처럼 큰디 하는데 갈리공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컸다 굉장히 컸구나 해가지고 한 달 정도 키워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근데 작년에 볼 때 이 고기들이 한 5cm라면 지금 한 12cm씩 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확고하구나. 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올해는 정어보다는 미안하지 않게 됐구나. 이렇게 신심 가지고. 이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들은 고구보적으로 소문난 촐갑상어도 수십 마리나 가져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뜻밖에도 촐갑상어를 보게 되니 정우본들을 극진히 위하는 일꾼들의 따뜻한 마음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려는 이들의 보다 높은 목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고서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우선 온도도 온도고 모기를 좀 타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설비를 잘해서 몸무게를 보존하면 매실이 크게끔 뭐 여름철만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라는 게. 그래서 지금 지하 뿌리기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거기를 잘 풀려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꽁사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메추리사까지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들으니 2천여 마리의 메추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 맛도 좋고 알은 알대로 먹기 좋은 메추리. 메추리는 생리적으로 아주 예민한 가금이어서 가정들에서도 기르기 몹시 까다롭다고 하는데 탐사대에서는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메추리도 일반 개나무로서는 기르기가 발제고 까다롭고 이게 이제 얼마나 예민한지 관리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던가 들이갔다 나오면 알라율이 30%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다니까 모기에 해당한 거, 사양 관리에 해당한 걸 이제 관리공들이 뛰어 올라가서 이제 메추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이제 컴퓨터 보급망으로 해서 봤다 나니까 거기에 사양 관리는 자체로 배워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메추리에 해당한 거는 완전 이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메추리가 낳는 알이 300알 정도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렇게 탐사대에서는 집짐승 무리를 들여앉힐 수 있는 곳마다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적지 않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해서 종업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지원 사업에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은 이런 때에 쓰는 말일 것입니다. 이쯤 하면 이곳 탐사대에 대한 취재가 끝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만, 아직 들려보지 못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 궁룡식 지붕이 덮인 사무총사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탁구장도 있고 앵무새가 있고 물고기가 무리지어 꼬리치는 못도 있고 참 휴식장으로서는 그저 그만입니다. 참 과학기술 보급실은 여기 있습니다. 보급실은 본래는 1층 사무총사에 있었습니다. 이땐 걸 휴게실하고 같이 있어야 종업원들이 임일순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대장지 계획에 따라서 여기 휴게실을 꾸리면서 꾸렸습니다. 탐사대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조건에서 모를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무총사와 축사가 조화롭게 어울린 이곳에서 우리가 느낀 바는 참으로 컸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그마한 곳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덩이 크게 축산과 양호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뒷선 단위로 잘 갔나? 우리도 한번 앞서보자 하는 이런 허서에 따라서 우리 어느 종업원들이 일어서서 오늘과 같은 이런 축사가 일도서게 되고 여기서 터키 사이에 있는 콩집이고 뭐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몽땅 들여다가 그저 터키 깔아줬다가 또 돼지 갈아줘서 돼지 두엄해서 그걸 이제 부업지에 내다가 하다 나니까 조수학지다 길던 땅이 이젠 뭐 농사나 남새나 잘 된단 말입니다. 책임기사 동지의 얘기는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열려진 길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포로돼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은근히 외부의 손길을 바라는 자세들에 비해 볼 때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이들의 자세와 입장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당의 역을 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김창일 대장 동지를 비롯한 이곳 일꾼들의 관점과 피타는 사색, 실천이 오늘과 같은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꾼들과 탐사대원들이기에 저국의 제보를 늘려나가는 사업에서도 보다 큰 성과들을 창조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것을 떠났습니다.